제가 오늘 시승하고 있는 모델은 폭스바겐의 티구안 모델로서 티구안은 원래 타이거와 이구아나의 합성어로 탄생한 이름이죠. 그래서 티구안이라는 이름으로 2007년부터 1세대 모델을 출시해가지고 지금까지 약 한 500만 대 이상이 팔린 그런 차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같은 경우는 프레스티지 모델이에요. 그래서 전면에 그릴을 보면 이렇게 세 줄로 되어 있죠. 프리미엄 모델 같은 경우는 4,133만원, 그리고 이 프레스티지 모델 같은 경우는 4,439만원 해서 300만원 정도의 차이가 나는데, 프레스티지 모델이 훨씬 더 고급스럽고 세련된 디자인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보시면 이제 그릴의 좌우측에서 우측까지 헤드램프를 연결시키는 일자형 가로형 그릴이 폭스바겐의 상징을 보여주고 있고요. 가운데 이 엠블럼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요즘은 차량이 출시될 때마다 세 자릿수 번호판이 들어가고 있죠. 그래서 2020년형은 이제 출시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대부분 앞자리가 세 자리인 번호판을 사용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형 티구안 같은 경우는 가장 진보적이고 경쟁력 있는 새로운 디자인 품질이 반영된 SUV 모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라인이 정교함을 갖춤과 동시에 명확한 캐릭터를 구현해서 시각적으로 다른 경쟁 차종들과 확연히 차별화된 느낌을 갖게 하는데요. 신형 티구안 같은 경우는 더 길어지고 넓어지고 그리고 낮아진 차체가 특징인데요. 이전 모델보다도 새로운 치수와 비율로 업그레이드 됐습니다. 차체의 4485mm의 전장은 이전 대비해 한 55mm 정도 길어진 것이고, 휠베이스 또한 76mm 늘어난 2680mm입니다. 전폭은 1840mm로 이전 모델 대비 30mm가 확장됐고요. 반면 전고는 40mm 낮아진 1665mm입니다. 전체적으로 차체가 넓어진 효과를 보이면서도 낮아지면서 전체적인 날렵함에 대해서는 크게 갖춘 모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공기 역학적인 개선을 통해서 이런 차체의 낮아진 디자인을 접목시킴으로써 전체적인 주행 성능과 주행 만족도는 상당히 높인 모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혁신적인 공기 역학적인 예로 도어 미러를 볼 수 있는데요. 윈드 터널 실험과 공기 흐름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미러의 하우징이 개선되어 전체적인 공기 저항이 40%가 줄었다고 합니다. 그 밖에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차체가 전체적인 주행감에 대해서는 상당한 업그레이드를 이뤄낸 모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스마트 키를 가지고 이제 발로 트렁크 밑 부분을 차면 바로 이렇게 열리게 되고요. 전체적인 공간은 615리터까지 되어 있는데 2열의 공간에 활용을 하시면 2열에 4대 2대사 폴딩이 가능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활용하시면 최대 1655리터까지 사용이 가능한 걸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골프백을 실어놨는데 2열의 좌석을 당기거나 이런 거 없이 기본적인 크기로도 저렇게 사선으로 골프백이 들어갈 수 있고요. 그렇다 보니까 골프를 즐기시는 분들도 이 골프백을 2개까지는 충분히 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눕혀놨는데 저 위로 하나 정도를 더 올리면 2명이 별도의 폴딩 없이도 사용이 가능한, 골프용으로 사용이 가능한 그런 공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트렁크를 개폐하는 거는 이제 전동식으로 되어 있고요. 버튼을 누르면 자동으로 닫히는 전동식 테일 게이트로 보시면 됩니다. 신형 티구안 같은 경우는 특히 측면이 상당히 독특한 디자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전 모델 대비해서 허리 라인이 높아져서 티구안의 SUV 디자인을 강조했고요. 티구안의 간결한 디자인 특성 중 하나인 캐릭터 라인 또한 높게 위치시킴으로써 이전 모델에 대비해서 상당한 변화를 줬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신형 티구안은 더욱 평평해진 캐릭터 라인과 역동적으로 각을 살린 측면 윈도우를 중심으로 이전 모델과는 확연히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윈도우 주변과 루프라인 아래의 섬세한 더블 라인이 추가되었는데요. 이 라인들이 절묘하게 빛을 끊어서 스포티해 보이도록 했습니다. 스포츠카처럼 윈도우 숄더 바로 아래에 위치한 사이드 미러는 측면 풍절음을 최소화하도록 디자인되었고요.
차체 측면 하단에 보면요, 전체적으로 블랙으로 마감을 했죠. 이래서 휠 아치의 플라스틱 트림 또한 블랙으로 마감해서 더욱 정제된 모습으로 탈바꿈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측면의 캐릭터 라인은 LED 리어 램프의 상단 부분으로 이어져 후면을 더욱 정교하고 날카롭게 보이게 해주고 있습니다. 입체적인 디자인의 리어 램프는 날카로운 수평 라인을 강조했는데요. 반으로 나뉜 테일 램프 아래에는 테일 게이트가 넓게 자리에 잡고 있고, 테일 게이트 오프닝의 최대 폭은 이전보다 넓어졌습니다. 후면의 정교한 수평 라인과 로드실 사이에 직사각형의 수평면이 형성되어 티구안의 너비는 더욱 강조되어 보이고 있습니다. 풍부한 외관 컬러를 보면 지금 이 모델 같은 경우는 퓨어 화이트 모델인데요. 펄 요소가 가미된 딥블랙도 있고, 우라노 그레이, 그리고 리플렉스 실버 메탈릭이죠. 아틀란틱 블루 메탈릭, 그리고 인디엄 그레이 메탈릭, 이렇게 해서 총 6개의 컬러를 선보이고 있는데, 전 개인적으로 퓨어 화이트 이 모델이 가장 젊은 층에게 사랑받을 수 있는, 그리고 남녀노소 누구나 거부감이 없을 만한 모델인 것 같아요. 각 자동차마다 내세우는 그런 대표 모델이 있는데, 저는 티구안은 이 화이트, 퓨어 화이트 모델이 가장 대표적인 모델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뒤쪽에서 아까도 보여드렸지만 스마트 키를 소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트렁크를 발로 차서 열 수 있다는 부분은 자동적으로 이제 물건을 싣고 내릴 때 물건을 내려놓고 도어를 오픈하고 테일게이트를 또 물건을 넣고 닫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편안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 볼 때 가장 편안하고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이 아닌가 싶습니다. 라디에이터 그릴과 그 헤드라이트 위로 신형 티구안의 본넷이 자리하고 있는데요. 신형의 경우에는 이전 모델에 대비해서 위치가 더욱 높게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 본닛은 V자 형태고 정교하고 날카로운 선과 함께 앞 유리창으로 뻗어 있는데, 전체적인 디자인을 보시면 굉장히 볼륨감이 살아나면서도 단순 볼륨감이 아니라 전체적인 이 라인의 날렵함을 키움으로써 이전 모델이 약간 답답해 보이고 무뎌 보이는 느낌에 대해서 상당히 개선한 모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줌으로 잠깐 이제 간단히 보여드리면, 이렇게 그릴 위로 있는 라인이 이제 뚜렷하게 보이시죠? 이런 부분을 보면 이 전체적인 이 라인이 굉장히 날렵해 보이는 걸 볼 수 있는데요. 기존 티구안의 단점이었다고 하면 살짝은 너무 이렇게 뭉퉁그려 보이는, 답답해 보이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디자인이 세단 못지않게 굉장히 날렵해 보이면서도 낮아진 차체, 40mm 정도 낮아진 차체가 그냥 단순히 높기만 했던 SUV로서의 그런 답답함을 좀 해소해줬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전 개인적으로 티구안이 이런 매력을 가진, 이런 날렵한 매력을 가진 차량으로 변신함으로써 기존에는 단순히 가족과의 그런 야외 레저를 위한 활동에 그런 중점을 뒀다 그러면, 지금은 도심에서의 그런 세련된 주행, 도심 속에서도 데일리카로서의 그런 세련된 디자인을 뽐내는 것 같습니다. 이런 디자인 덕분에 예전에는 남성분들이 주로 선호했다 그러면, 지금은 티구안에 대해서 여성 드라이버들도 상당히 큰 관심을 갖고 이 모델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기존에 이제 국내 SUV 같은 경우는 가격적인 가성비 면에서는 뛰어났으나, 이런 디자인이나 이런 세련미,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약했던 부분이 서로 이렇게 상반되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기존에 지금 중형 SUV를 포함해서 팰리세이드나 모하비 같이 이런 커다란 대형 SUV로서의 공간에 대해서는 국내 차들이 상당히 집중하고 있고, 그로 인한 반응도 좋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컴팩트한 사이즈로 다운하면서 세련미를 높이는 부분에 대해서는 역시나 수입차가 한몫 제대로 챙기고 있는 것 같고요. 저도 이제 공간을 이제 확보할 거냐, 가성비에 따른 공간을 확보할 거냐, 아니면 정말 세련된 느낌, 그리고 유니크한 느낌을 확보할 거냐에 따라서 이 티구안이나 국내 SUV 중에 선택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시승하고 있는 모델은 2020년형 폭스바겐 티구안입니다. 화이트 색상이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티구안 중에서 가장 예쁘다고 생각한 색상이 바로 이 화이트 색상이었는데, 이 모델을 시승하게 돼서 굉장히 좀 이렇게 기분이 좋아진 것 같아요. 다른 색상이었어도 뭐 괜찮았겠지만, 제가 원하는 색상을 직접 주행한다는 건
이 사진이나 영상으로 봐도 너무 만족스러운 것 같습니다. 하여튼 제가 화이트 색상을 선호하는 이유는 이제 이 도심에서 돌아다니는 티구안을 여러 번 봤을 때 화이트 색상이 가장 이 차의 디자인과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도심 속에서의 그런 약간 세련미, 그 다음에 젊은 층에게 어필할 수 있는 그런 느낌? 뭐 이런 부분이 전체적으로 제일 이쁜 것 같아요. 차마다 제일 잘 어울리는 색상이 있는데 저는 티구안은 당연히 화이트가 제일 잘 어울리지 않나. 뭐 제 사견이니까요. 하지만 다 한번 비교해 보시면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리는지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시승을 하는 코스는 올림픽대로였고요. 아침에 고속도로를 타고 반포를 다녀왔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뚫리는 구간, 막히는 구간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시승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 차는 1968cc의 디젤 모델입니다. 그래서 디젤이 갖고 있는 특유의 사운드가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기본적인 사운드를 느낄 수 있고 뭐 디젤인데도 불구하고 조용하다 뭐 이런 느낌은 아니에요. 그냥 순수 디젤 SUV 같은 느낌, 그런 부분을 어필을 하고 있고, 전체적인 그 제원을 살펴봤을 때 최고 속도가 202km, 제로 100은 9.3km입니다. 그래서 달리는 그런 SUV 모델은 아니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체적인 공간 활용이나 그리고 이 차가 주는 이제 그런 안정감, 그리고 세련됨, 그리고 폭스바겐의 그 기술력이 이렇게 총 집약된 그런 제품이라 이 모델에 대한 그런 호불호는 당연히 이제 그 주행 성능에 중점을 두시는 분들은 약간 이제 불만족할 요소가 있을 것이며, 그리고 이제 그 외에 이 패밀리 SUV로 생각하시는 분들에게는 장점이 훨씬 더 많은 차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폭스바겐은 제가 얼마 전에 아테온을 이제 시승을 하면서도 공간의 넉넉함, 그리고 뭐 주행에 대한 안정감 이런 부분을 고려했을 때 수입차 중에서는 굉장히 가성비가 좋다는 판단을 했었고요. 티구안도 지금 제가 주행을 계속 하면서 느낀 부분은 수입차 중에서는 가성비가 좋고 합리적이다. 그리고 공간도 굉장히 넉넉하게 뺐기 때문에 이런 공간을 이제 무기로 해서 분명히 인기는 좋을 것 같다,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020년형은 기존 모델에 비해서 뭐 디자인이 살짝 바뀐 부분과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전체적인 디자인과 더불어 주행 보조 시스템 이런 부분이 약간 바뀐 부분이 좀 크게 어필되는 것 같고요. 전 개인적으로 지금 2018 티구안 모델보다 이 모델을 기다려서 이렇게 시승차를 받았는데 조금이라도 더 신차를 타고 싶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2018년형은 말 그대로 재고에 대한 부분 때문에 약간 할인을 더 할 수 있는 부분, 그래서 그런 부분 가성비를 더 높이겠다 뭐 이런 부분은 2018년형을 선호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이왕 사는 가격이고 차를 한두 해 탈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면 2020년형을 구입할 것 같습니다. 2020 폭스바겐 티구안에 대한 재원을 간단히 살펴보면 배기량으로선 1968cc고요 출력이 다소 아쉬운 느낌이 있습니다. 출력은 우선 150마력이 되어 있어서 이 차체의 크기와 이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 살짝 아쉬운 느낌은 있지만 토크가 34.7 토크, 그래서 토크 부분에서의 좀 약간 보상이 있고, 변속은 DCT 7단이 적용돼서 전체적인 이제 성능에 대해서, 주행 성능에 대해서는 이제 부드럽게 변속이 되면서 어느 정도의 그런 만족감을 느낄 수 있게 하고요. 연비는 14.5입니다. 디젤 연료를 사용하는 폭스바겐 티구안이 연비가 14.5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연비 면에서는 굉장히 좀 메리트가 있다. 그래서 저도 어제부터 지금 뭐 시승을 시작해서 지금 계속 돌고 있는데 주행거리가 크진 않지만 상당히 만족스러운 연비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ACC도 돼 있어서 왼쪽에 이 스티어링 휠 왼쪽에 이 보면 이렇게 조작하는 방법이 있고요. 이렇게 막히는 도로, 뭐 차가 많은 도로에서는 운전자의 피로감을 낮추면서 주행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 같습니다. 컬러 LCD도 색이 상당히 예쁘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인 뷰가 많이 이제 만족스러운 편이고요. 이 스티어링 휠이 D컷으로 되어 있는데, 이 D컷은 말 그대로 이제 이런 이렇게 SUV에서는 잘 쓰지 않는데 이 D컷 같은 경우도 굉장히 좀 만족스러운 것 같습니다. 폭스바겐 아테오 2020년형 폭스바겐 티구안 같은 경우는 2.0 TDI 엔진을 장착한 모델인데요. 프리미엄 모델과 프레스티지 모델 두 가지가 출시가 되고 있습니다. 우선 프리미엄 모델은 4,133만원,
그리고 프레스티지 모델 같은 경우는 4,439만원 해가지고 두 모델 간에 약 한 300만원 정도의 차이가 나고 있고요. 두 모델, 프리미엄 모델과 프레스티지 모델을 간단하게 구분하는 거는, 우선 디자인 면에서 보면은 프레스티지 모델은 그릴이 3줄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프리미엄 모델은 그릴이 2줄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휠 부분을 보면 일반 프리미엄 모델이 그냥 실버 색상으로 되어 있는 반면에, 이 프레스티지 모델 같은 경우는 실버 색상의 휠 그 날개마다 가운데 블랙 색상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더블 실버 앤 블랙 이런 모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디자인 면에서도 확실히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외관 디자인은 사진으로 제가 이제 이 프레스티지 모델을 시승하고 있기 때문에 휠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릴의 디자인을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300만원 차이라 그러면 프레스티지 모델을 당연히 선호할 것 같은데, 두 모델 간의 디자인 차이가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크지 않다라고 표현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이 정도 디자인 차이라면 충분히 프레스티지 모델을 선호하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 개인적으로는 이 차가 그렇게 달리는 매력이 큰 차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우선은 150마력 이런 걸 떠나서 제원상으로 보면 최고 속도가 202km에서 시속 202km에서 묶여 있고, 그리고 제로백이 9.3초입니다 이게. 그래서 9.3초라는 제로백은 뭐 아시다시피 뭐 9.3초의 제로백을 갖다가 굉장히 속도가 좋다고 표현할 수는 없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 이 차는 확실히 달리는 차라기보다는 가족과 함께하는 패밀리 SUV로서의 가치를 좀 지닌 차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 모델과 비교하면 전체적인 공간의 활용이 굉장히 좋아졌다는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좋은 평가를 하고 싶은 모델입니다. 제가 아테온을 리뷰하면서도 많이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가성비가 굉장히 좋다고 표현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주행하면서 느끼는 부분은 굉장히 상당히 안정적인 주행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그런 매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어제 주행도 많이 했고, 시내 주행하고 고속도로 주행 다 해봤는데, 이 차가 굉장히 만족스러운 부분은 이 서스와 이런 부분에서 운전자에게 전달되는 그런 흔들림, 그리고 코너를 돌 때 그런 안정감, 이런 부분이 기대 이상으로 상당히 만족스러웠다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장거리 주행에도 충분히 매력적인 자동차가 되지 않을까,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보시면 요 파킹할 때 이게 주변을 보여주는 기능입니다. 이렇게 해서 주행 반응을 지금 점검을 시키면 되고요. 이렇게 해서 요 구간에 보시면 센서가 지금 자리 잡고 있는 공간으로 정확하게 읽어주기 때문에 주차를 할 때 상당히 편안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주차를 할 때 앞면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띠디디디 하면서 음성 인식을 하게 해주죠. 폭스바겐 같은 경우는 의외의 공간들이 많이 숨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 이제 라이트를 설정하는 구간 아래 보면 여기 공간이 있습니다. 저는 담배를 안 피우긴 하는데, 담배를 태우시는 분들은 여기다 담배를 넣고 다녀도 괜찮을 것 같고, 굳이 담배가 아니더라도 뭐 주머니에서 좀 불편할 수 있는 거 있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왼쪽 주머니에 지갑이 들어있는데, 이런 부분 이렇게 넣고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릴 때 또 주머니를 하고, 요게 뭐 이제 습관이 되면 좋을 것 같고요. 이쪽이 지금 스피커인 줄 알았는데, 이쪽에 지금 스피커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눌러보면 이쪽도 공간이 있습니다. 굉장히 여기 잘 이렇게 내부가 마감이 잘 돼 있는 공간이 있어요. 그리고 당연히 여기 글러브 박스가 있고, 여기 보시면 이게 되게 특이하네요. 여기 SD 카드를 넣는 부분, CD를 넣는 부분이 있습니다. 굉장히 여기 좀 오랜만에 CD 플레이어를 넣는 공간을 봤고요. 여기 지금 보시면 컵홀더 넣는 부분이 굉장히 넓게 되어 있어요. 이 안에도 마감이 잘 되어 있고, 넓다 보니까 1.5리터 페트병까지도, 뭐 2리터 생수병까지도 넣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인 공간 활용은 굉장히 잘 되어 있어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전폭이 넓어졌죠. 폭이 넓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전장이 넓어지고, 이런 부분 때문에 상당히 공간 활용이 좋고요. 그런 부분을 감안을 했을 때도
이 폭이 낮아진 부분. 근데 이제 전체적으로 전고는 40mm 정도 졌다고 하는데 헤드룸은 상당히 넉넉합니다. 그래서 뒷부분도 보시면 2열에서의 헤드룸도 상당히 뻥 뚫려 있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5인승으로는 차가 충분히 매력적인 것 같고요. 물론 가운데 아래 이렇게 구분된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5인승으로 활용하려면 가운데는 어린아이가 앉아야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공간이 굉장히 활용이 뛰어난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운전석을 보면 여기 보시면 헤드레스트 부분도 굉장히 편안하게 잘 되어 있는데 운전석 시트는 살짝 장거리 운전을 하기에는 살짝 딱딱한 편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라 해야 될까요? 좀 더 편안하게 장거리 주행을 하는 차량은 약간의 이제 구분은 되는 것 같고요. 이런 내부 마감 때문에 살짝 차량 가격이 경쟁력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레스트 부분도, 푼 레스트 부분도 편안하게 잘 설계되어 있고, 엑셀 부분이 지금 약간은 이제 작은 것 같으면서도 막상 밟다 보면 이 공간 자체가 넓기 때문에 뭐 크게 이제 이 엑셀 자체가 작다는 느낌 크게 안 갖게 됩니다. 그래서 공간이 상당히 잘 되어 있다. 그리고 이쪽 공간, 아까 옆에도 말씀드린 대로 이쪽 공간이 상당히 넓고, 여기 이 공간이 굉장히 좀 잘 되어 있다. 그런 부분이 좀 인상적입니다. 차를 보면 정말 잘 만들었다는 그런 느낌을 갖게 됩니다. 실내를 전체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요. 계기판은 아날로그 형식으로 되어 있어요. 이 핀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아날로그 형식이 되어 있고, 왼쪽에는 RPM계가, 오른쪽에는 속도계가 있고요. 요 가운데 부분만 디지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지금 시동을 걸어보면 이렇게 가운데만 디지털로 되어 있고요. 내비게이션을 연동하면 이 가운데에 있는 이 화면으로 내비게이션이 연동이 된 부분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 부분을 계기판 가운데서 전체적으로 보여주게 되고, 보시면 이제 방향, 선한 방향으로 지금 제가 서 있는데 이런 방향이나 내비게이션 상에서 어떻게 움직이는지, 다음에 좌측으로 갈지 우측으로 갈지 이런 부분을 연동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옆에 보시면 이렇게 도어 부분이 있고요. 폭스바겐 차량은 이렇게 해서 좀 사이드 미러를 접는 게 요쪽에 있죠. 이쪽에서 사이드 미러를 접는 게 이렇게 놓으면 이렇게 사이드 미러가 접히고요. 이렇게 해서 돌려서 여기 가운데 부분으로 하면 아닌데 이제 왼쪽을 가리키고 요 좌우 이렇게 앞뒤로 움직이면서 사이드 미러를 조정할 수 있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인 내부 마감재는 좀 평범한 구성이에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런 부분이 고급스럽다고 표현할 수는 없지만 전체적으로 좀 무난한 그런 디자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기어 레버 왼쪽에 파킹 버튼이 있습니다. 스타트 버튼이 여기 있죠. 스타트 버튼이 여기 있어서 이 스타트 버튼은 이제 보통 뭐 이쪽에서 찾는 분들도 많은데 요건 스타트 버튼이 여기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파킹 버튼 여기 있고, 여기는 오토 홀드 버튼. 정지 시에 오토 홀드가 되기 때문에 계속 브레이크에 발을 이렇게 넣고 힘을 줄 필요가 없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텐션이 굉장히 약하게 들어갈 수 있다는 부분이 있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파킹 버튼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오토 스탑 버튼도 있죠. 그래서 오토 스탑 버튼을 누르면 이 가운데 계기판으로 스타트 스톱 시스템 비활성화 이렇게 해서 끄는 거고요. 이렇게 활성화 되어 있으면 이제 정지했을 때는 이렇게 조용하게 차체를 운전을 할 수 있습니다. 폰과 연동이 굉장히 편하게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라디오 볼륨 버튼은 이쪽에 있고요.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내비,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여기 어플리케이션, 그리고 카, 그리고 지금 출발부터 오늘 제가 이제 시내에서 섰다 갔다를 많이 했는데 평균 연비는 14.5 정도가 나오는 차량입니다. 어제는 제가 16 정도를 찍었어요. 올림픽 도로를 많이 타서. 그리고 오늘은 지금 계속 차를 세워가면서 촬영을 하고 있어서 좀 낮게 나오는 부분이 있네요. 보이스 부분을 보시면 이렇게 해서 삐 소리 이후 말씀해 네. 주세요. 서울역 안내해줘. 분석 중입니다. 비슷한 발음이 여러 개 있습니다. 이렇게 몇 해서 번째를 선택할까요? 그냥 이렇게 눌러서 바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음성인식 기능도 몇 번째 상당히 결과로 안내를 할까요? 상당히 편리하게 되어 있고요. 지금 보시면 요 파킹할 때 이게 주변을 보여주는 기능입니다. 이렇게 해서 주행 반응을 지금 점검을 시키면 되고요. 이렇게 해서 요 구간에 보시면 센서가 지금 자리 잡고 있는 공간으로 정확하게 읽어주기 때문에 주차를 할 때 상당히 편안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주차를 할 때 앞면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띠디디디 하면서 음성 인식을 하게 해주죠. 폭스바겐 같은 경우는 의외의 공간들이 많이 숨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 이제 라이트를 설정하는 구간 아래 보면 여기 이 공간이 있습니다. 저는 담배를 안 피우긴 하는데 담배를 태우시는 분들은 여기다 담배를 넣고 다녀도 괜찮을 것 같고, 굳이 담배가 아니더라도 뭐 주머니에서 좀 불편할 수 있는 거 있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왼쪽 주머니에 지갑이 들어있는데 이런 부분 이렇게 넣고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릴 때 또 주머니를 하고, 요게 뭐 이제 습관이 되면 좋을 것 같고요. 이쪽이 지금 스피커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눌러보면 이쪽도 공간이 있습니다. 굉장히 여기 잘 이렇게 내부가 마감이 잘 되어 있는 공간이 있어요. 그리고 당연히 여기 글러브 박스가 있고, 여기 보시면 이게 되게 특이하네요. 여기 SD 카드를 넣는 부분, CD를 넣는 부분이 있습니다. 굉장히 여기 좀 오랜만에 CD 플레이어를 넣는 공간을 봤고요. 여기 지금 보시면 컵홀더 넣는 부분이 굉장히 넓게 되어 있어요. 이 안에도 마감이 잘 되어 있고, 넓다 보니까 1.5리터 페트병까지도, 뭐 2리터 생수병까지도 넣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인 공간 활용은 굉장히 잘 되어 있어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전폭이 넓어졌죠. 폭이 넓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전장이 넓어지고, 이런 부분 때문에 상당히 공간 활용이 좋고요. 그런 부분을 감안을 했을 때도 이 폭이 낮아진 부분, 근데 이제 전체적으로 전고는 40mm 정도 졌다고 하는데 헤드룸은 상당히 넉넉합니다. 그래서 뒷부분도 보시면 2열에서의 헤드룸도 상당히 뻥 뚫려 있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5인승으로는 차가 충분히 매력적인 것 같고요. 물론 가운데 아래 이렇게 구분된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5인승으로 활용하려면 가운데는 어린아이가 앉아야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공간이 굉장히 활용이 뛰어난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운전석을 보면 여기 보시면 헤드레스트 부분도 굉장히 편안하게 잘 되어 있는데, 운전석 시트는 살짝 장거리 운전을 하기에는 살짝 딱딱한 편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라 해야 될까요? 좀 더 편안하게 장거리 주행을 하는 차량은 약간의 이제 구분은 되는 것 같고요. 이런 내부 마감 때문에 살짝 차량 가격이 경쟁력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레스트 부분도, 푼 레스트 부분도 편안하게 잘 설계되어 있고, 엑셀 부분이 지금 약간은 이제 작은 것 같으면서도 막상 밟다 보면 이 공간 자체가 넓기 때문에 뭐 크게 이제 엑셀 자체가 작다는 느낌 크게 안 갖게 됩니다. 그래서 공간이 상당히 잘 되어 있다. 그리고 이쪽 공간, 아까 옆에도 말씀드린 대로 이쪽 공간이 상당히 넓고, 여기 이 공간이 굉장히 좀 잘 되어 있다. 그런 부분이 좀 인상적입니다. 차를 보면 정말 잘 만들었다는 그런 느낌을 갖게 됩니다.